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어떻게 다들 잘 일어나셨나요? 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고생해요. 근데 이게 겨울이어서 더 힘든 건지 체력이 좀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업로드하는 시간이 이제 출근길에 좀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출근길에 좀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일어나기 정말 힘들더라도 꼭 참고 출근길을 지금 단행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화이팅을 좀 외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요런 이제 그 지난주에 한 주간의 시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 좀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주에는 또 한번 뭘 보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 제가 이런 컨텐츠를 요번에 이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영상이 없고 라디오처럼 듣는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출퇴근길에 자동차 운전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영상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컨텐츠가 좀 좋은데 그 긴 시간 동안 좀 들을 만한 컨텐츠가 없더라.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하고 저 스스로도 하는 거기도 하니까 내가 하는 김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먼저 이제 증시 흐름부터 볼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22%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2% 상승 구간에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 마감했다. 근데 연초 대비에는 6.2% 정도 차이 있는데 아직은 상승 구간에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도 선방했죠. 기술주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0.9%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 주 동안. 연초 대비에는 여전히 12.6%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수 볼 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30개 종목으로 있다 보니까 대형 우량주 정도, 우량주의 흐름이 이랬구나 정도 파악하는 데 좀 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개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시장 전반 흐름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데 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술주, 성장주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의 흐름을 좀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2%로 제일 적게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우량주, 가치주 이런 주식들이 작년에 좀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은 올 초에는 좀 약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중요했던 것은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달 CPI였는데 12월달 CPI가 6.5% 올랐어요.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죠, 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6.2%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4%가 나왔어요. 이게 12월 달에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사실 좀 후덜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은 뭐 하락 마감을 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 수혜주다 보니까 그날 테슬라 또 요새 분위기도 좋고요. 7%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챗GPT, 또 요새 난리잖아요. 전 아직도 못 써봤는데 써본 분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챗GPT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언급이 되는 주식들도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끝단에는 결국 엔비디아의 뭐 그래픽카드,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챗GPT의 수혜라는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요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날도 역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당시에 나스닥 주가는 조금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월간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었죠. 이것도 중요한 수치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마이너스 1.1%였거든요. 예상치는 1.8%였어가지고 좋긴 좋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충격이었죠.
야, 너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장 초반에 완전 긴장하면서 변동 엄청나게 보였었는데 마지막으로는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다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우려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됐었죠. 요것도 사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12월 달에 마이너스 0.2%였는데 예상치가 0.4%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0.7%가 나왔다. 그래서 사실 그 월간 소매 판매 나왔을 때도 지수가 좀 잘 버텨줬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뭐 카운터 펀치를 맞다 보니까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한 주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 뭐 일본의 무역 수지도 발표를 했었네요. 요것도 좀 충격이었었는데 2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적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고요. 왜냐면 이게 18개월 연속 적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자는 당연히 한데 이 적자 수치가 1979년 이후로 최대예요. 33조 5천억 원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수입하고 수출로만 좀 본다고 하면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가격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엔저가 좀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 수입액이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출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상쇄를 해주겠는데 중국 수출이 좀 막혔잖아요. 중국발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수출이 좀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요게 이제 적자 폭이 확 커졌다. 그래서 주요 증시가 이제 막 굉장히 흐름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폭락은 없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폭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상은 좀 다들 하고 있었다. 그리고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웠던 게 루이비통. 루이비통에서 요번에 퍼렐 윌리엄스를 남성복 디자이너로 채택을 했어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지라블로 지금 고인이 됐죠. 고인이 된 버지라블로가 이제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릿 브랜드와의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과거에 이제 명품 브랜드 주식 관련돼 소개하면서 좀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스트릿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어찌 보면은 극과 극. 즉 과거에는 완전히 밑단에 있던 브랜드들이랑 상단에 있던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좀 막 벽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퍼렐 윌리엄스가 디자이너로 채택되면서 요게 흐름이 한동안은 이어지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겠는데, 퍼렐 윌리엄스가 가수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게 과거에 BBC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그 스트릿 브랜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퍼렐 윌리엄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퍼렐 윌리엄스가 이제 그 이런 디자인 같은데 브랜드도 있고 스트릿 브랜드 이제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니고, 그 베이프의 니고라고 하는 디자이너랑도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브랜드 내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루이비통이 이번에 퍼렐 윌리엄스를 디자이너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릿 브랜드의 이런 색깔을 계속 이어나가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명품 주식들 흐름이 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루이비통이 이번에 한번 상승 도약을 노리겠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프라다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라다 주가가 루이비통이나 뭐 캐링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데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프라다가 뭐 인기도나 뭐 트렌드 이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겐조 브랜드의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니고가 작년에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겐조랑 루이비통이랑 LVMH 그룹에 같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친분도 있고 뭐 하나 같이 좀 해볼라나 뭐 이런 개인적인 좀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요 한 그룹에 루이비통이 이제 LVMH가 굉장히 많은 이제 명품 브랜드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괜찮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디자이너들은 좀 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들도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선순환이 좀 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겐조랑도 좀 뭐 한번 해볼까 이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이 개봉했죠. 이제 한국에서는 15일 날 개봉을 했고요. 북미에서는 17일 날 개봉하는데 요새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가장 먼저 개봉을 했고요. 이게 이제 막 개봉을 해서 그런지 좀 박스 오피스 성과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박스 오피스 모조에 들어갔는데 아직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기준으로 39만 명. 그래서 꽤 많이 장기간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요 마블 프랜차이즈가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피로감이 조금 있더라. 저처럼 처음부터 마블 시리즈를 쫙 봐온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블 프랜차이즈가 디즈니에 기여하는,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작품들, 그래서 저는 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 요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좀 시끄러워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버진 갤럭틱이 이제 우주 여행 하잖아요. 이제 그 궤도 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부유하는 비행기 탁 내려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한 10몇 분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행하는 그런 코스를 내놨는데, 요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행 시대가 열리겠구나 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한 40% 정도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존 주주분들은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주 산업 시대가 드디어 이제 좀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타쉽 테스트를 좀 거쳤고요. 이 스타쉽 런칭이 다음 달에 이제 궤도 비행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개개인의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는 시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사에서 아르테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요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 스타쉽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타쉽을 타고 앞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도 그렇고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지금 우주 산업 쪽에 굉장히 좀 들썩이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스타쉽은 그 일본의 재벌의 이제 그 재벌인데 마에자 유사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디어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 여행 스타쉽 타고 이제 우주 달궤도 여행 7일 동안 가는 참가자들을 뽑았거든요. 무료로 가는 거겠죠. 한 10명인가 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감을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 막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빅뱅의 탑도 여기에 뽑혔거든요. 그래서 가서 요번에 이제 성공을 하면은 조만간 가서 7일 동안 여행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여행하고 와서 뭐 노래를 내려나? 달기도 관련돼서 뭐 노래를 낼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또 그 와인 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뭐 관련된 걸 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럽습니다. 버진 갤럭티는 이런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우주 산업 관련돼서는 조만간 컨텐츠를 지금 하나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찾아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이제 이제 유명 아이비인데 차이나 르네상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오판 회장이 실종됐어요.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뭐 소셜 미디어로도 그렇고 위챗으로도 그렇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 수준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조사 내용이나 뭐 구금 사실 같은 거 공개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판빈빙도 마찬가지고 마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바오판 회장이 또 그렇게 구금이 된 게 아닌가, 뭐 과거에 이제 한국 안기부 끌려가듯이 뭐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게 중국 증시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이제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사람들 뇌리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또 규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아직은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바오판 회장이 중국에서는 그래도 유명해요. 이 모건 스탠리나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데를 이제 거쳐가지고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디 추싱이나 뭐 메이투안 요런 초기 투자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JD.com 요게 이제 미국에 IPO를 했잖아요. ADR로. 요것도 이제 본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차이나 르네상스가 10조 원 정도 규모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꽤 크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던 회장인데 이번에 실종이 돼서 돌아올 때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 중국 증시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 물이 오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은 지난주에 말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을 했었나? 이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찰리 먼거가 이 중국에서 BYD가 테슬라를 말도 안 될 정도로 앞지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2008년 9월에 BYD 주식 샀거든요. 약 2억 2천만 주 정도를 샀습니다. 이게 한 600% 정도 넘게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BYD 좋은 거 알겠고 하는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게 이 차익 실현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주가를 좀 올리고 싶어서인가? 뭐 이런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어떤 음모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찰리 먼거가 이제 그 BYD 같은 경우에는 싼 주식이 아니라 뭐 경이로운 기업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시장 조사 기관인 S&E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해 2022년도에 전 세계 등록 전기 자동차 중에 이게 전 세계 등록된 전기 자동차가 총 1,080만 대거 83만 대거든요. 이게 2021년도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고요. 그 중에 BYD가 187만 대예요. 그러니까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기 자동차를 팔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 내수다. 당연하죠.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이 제일 빨리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1만 4천 대. 예. 이게 확실히 전기 자동차 시장은 뭐 커져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BYD가 선점을 잡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중국 얘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팔고 있다. 근데 BYD가 한국에서도 꽤 보이는 거 아시죠? 이 뭐 일반적인 개인 자가용 말고요. 버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BYD 자동차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제일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시하지는 못하는 면인데 저는 다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단순히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가 과거에 만든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뭐 리콜 관련돼서 뭐 이슈는 있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 과정이고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테슬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라서 이런 건 좀 영향은 없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좀 뭘 봐야 되냐? 20일 날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휴장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주 후반까지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크게 신경 쓰이는 거는 없는데 23일 날 목요일이죠. 이때 FMC 회의록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3월달 뭐 0.5%라든지 뭐 이런 예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회의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이 좀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 개인 소득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먼저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0.2% 하락했어요. 근데 예상치는 1.3% 이것도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관련된 지표들 좀 좋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는 0.2%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는 0.9% 증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난달에는 0.3%, 이번 달에는 0.4%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주 후반이 조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실적 발표 시즌이 안 지났으니까 실적 좀 볼까요? 21일 날은 보니까 월마트, 홈디포,
이런 기업들이 있네요. HSBC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월마트랑 홈디포 중요하겠네요. 지금 소비 관련돼서 다들 보고 있다 보니까 요 기업들의 실적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실적 발표가 사실 뭐 이제 주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지나갔죠. 그래서 좀 몇 개 안 남은 것 같다. 21일은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22일 보니까 지금 바이두, 지금 ADR 실적 발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두도 있고, 아이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두도 요새 이제 챗GPT 관련돼가지고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도 이제 목요일 날 있네요. 그리고 모더나도 있고, LNG 요 기업도 있고, BBWI 베스앤 바디웍스도 이제 목요일 날이 있는데 요새 시끌시끌합니다. 뭐 유상증자 관련돼 가지고 유상증자 한다고 막 주가 90% 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 실적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IB들에서 이번이 진짜 최후의 발악이다. 잘 되겠냐 뭐 이런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중요할 것 같고 네디즈도 있네요. 중국 ADR. 그리고 예티라고 요거 텀블러 쓰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텀블러계에서는 명품이죠. 텀블러계가 아니라 그 아이스박스 쪽에서는 명품인데 텀블러도 내고 요번에 가방을 하나 냈는데 그게 조금 뭐 불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좀 영향 받았었는데 요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있네요.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은 실적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요 마무리하면서 항상 이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조금씩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항상 이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읽거든요. 요번에는 앙드레 코스트렐라니의 얘기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한 문단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그의 개와 함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일정하게 앞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이지요. 개는 앞으로 달려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다시금 앞서 달려나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옵니다. 개가 걸어다닌 길이 증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인과 개, 둘 모두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산책의 목적지에 함께 도달합니다. 주인은 1km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동일한 산책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3km 또는 4km를 걸었습니다. 증권시장의 움직임도 이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적 확장에 동행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발전과 상관없이 증권시장은 변동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또 변동이 시작되려고 하는 초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변동이 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증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쭉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돌아서 가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거 맞아? 이러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한번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